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1일 밤 10시입니다. 1월 21일 아주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무장특공대 31명이 자문을 넘어서 청와대까지 접근을 했다가 우리 경찰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실패하고 시가전이 이루어지고 해서 그 뒤에 근 한 달 동안 이 31명의 공비를 소탕하는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 뒤에 예비군 창설로 연결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력 건설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1.21 사태, 1968년 1월 21일 1.21 사태, 1.21 사태. 오늘이 그 5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1년 1월 21일 저 멀리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었던 우리 선박을 거기에 우리 한국인을 포함해서 21명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선박 이름이 사모 주얼리호죠. 사모 주얼리호의 선원 21명이 21명을 구출하기 위한 이른바 아덴만 여명작전이 성공한 날입니다. 그때 이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은 김관진 국방장관, 그리고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안보수석 천영우 수석, 그리고 총지휘했던 사람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 기억이 더 생생하겠죠. 최근이니까. 이 작전에서 우리 해군 특공대는 해적 8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5명을 생포를 했는데 이 군인들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만 석해균 선장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이 해적들을 따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아 가지고 심하게 다쳤지만은 이 아주대학의 총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 국정 교수가 현지까지 달려가 가지고 치료를 하고 석해균 선장을 국내로 데려와서 결국 살려냈습니다. 아주 이 영웅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1.21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건에는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귀에 여명작전 10주년 되는 날이다. 1.21 사태 5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 날의 영웅들을 우리가 기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하는 공무원 봤습니까? 대통령 보았어요? 국방장관 보았습니까? 보훈처장 보았어요? 해군참모총장 보았습니까? 행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또 이 두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1.21 사태는. 여명작전은 거기 뭐 역사적 임팩트보다는 그 장면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이런 건 국가가 기념해야 되죠. 문재인 정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휘한 사건이니까 저거 뭐 적폐 세력들이 한 거 저거 우리 무시해도 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거 그거 더구나 김일성이가 보낸 특공대니까 그 김일성이가 보낸 부대를 우리가 일망타진했다는 게 뭐가 그리 자랑스러우냐. 오히려 김일성이가 보낸 부대를 우리가 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일망타진한 거 이거 뭐 죄 지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이 문재인 정권 안에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할 정도 같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1.21 사태를 북한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많죠. 그렇더라도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이 이러면 안 되죠. 보훈처장이 이러면 안 되죠. 군인은 문민 통치하에서 민간 지도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것은 민주국가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법적 명령만 따라야 됩니다. 합법적, 대한민국 정체성에 위반된다든지 법률 위반되는 명령까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대가 이 정권 눈치를 본다든지 김정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1.21 사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가 중요한 작전을 한 건데 거기에 일단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 이거는 부단 이 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란 당이 이런 걸 기념해야 되죠. 성명서가 나와야죠. 그 대변인 여러 사람 있는데 그 대변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오늘이 이런 날이다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교육시킬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까? 김종인 씨는 이럴 때 한 말 하면 안 됩니까? 주호영 대표는 이럴 때 한 말 하면 안 됩니까? 그 당에 군인 출신 많잖아요. 신원식 의원은 수방사령관으로 있을 때, 수도 방위사령관으로 있던 2015년, 2013년에 그때 1.21 사태 때 순직한 최규식 존경 동상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많이 알 겁니다. 자하문터널 올라가는 그 오른쪽 쪽에 있습니다. 최규식 총경이 종로서장이었는데 경찰이 맨 처음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격되어서 순직했습니다. 신원식 수도방위사령관이 2013년에 그때 최규식 총경의 부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사진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수도방위사령관, 이 기억을 하니까 신문에 이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이 기억을, 무슨 기억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나쁜 기억만 가지면 나쁜 마음이 생기죠. 좋은 기억, 영광된 기억, 영웅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 많이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닮아갑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 좌익 정권, 좌익 세력이 하자는 대로 기억하면은 맨날 이거 뭘 기억해야 됩니까? 종군 위안부 기억하고, 세월호 기억하고, 광주 사태 기억하고, 이런 것만 기억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억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아주 호기가 있고, 야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영웅적이고, 가슴이 뻔해지는 그런 좋은 일들, 신라의 삼국통일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6.25 전쟁, 현대화, 근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올림픽, 뭐 이런 걸 좀 기억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1.21 사태와 이 여명작전이 겹으로 기념해야 될 오늘을 이렇게 아깝게 보내는 게 너무 원통해서 제가 밤늦었지만은 오늘 안으로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1 사태는 김일성의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1968년, 67년 북한이 대남 도발을 많이 합니다. 그때 월남전이 또 한창이었습니다. 1968년 참 복잡한 해였습니다. 68년 구정 때 월남에서는 이 월맹군과 백두공이 구정 대공세를 펼쳐가지고 미군을 압박하고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하면서부터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휴전회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존슨 대통령이 이 공산 월맹 측을 상대로 휴전회담을 제의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때부터 월남 공산화의 길로 가는 거죠. 공산군과 협상하면, 불리한 관계 속에서 협상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1.21 사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1.21 사태 이틀 뒤에는 이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납니다. 미군 정보 수집함을 북한군이 납치를 해버려요. 그런데 미국이 그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굴욕적으로 나중에 협상을 하고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작심을 하고 북한을 폭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그런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하여튼 1968년 1월 21일, 1월 23일
참 복잡한 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공군 사병으로 레이더 사이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날 상황을 긴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쫄병으로서 이 보초 쓴다고 겨울에 오돌오돌 떨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68년 1월은 어떻게 또 추웠는지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대응을 제대로 합니다. 아, 이제는 경제개발 우선주의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손에 총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딱 대응하는 수를 하나 딱 놓습니다. 그게 바로 예비군 창설입니다. 4월에 예비군을 바로 창설해버린 창설을 합니다. 그때 참 바쁠 때입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한참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제 건설을 결심합니다. 이거 무기 만드는 걸 우리가 해야지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이 기회에 우리 방산 발전시키자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M16 만드는 공장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무기만 만들 수는 없구나. 무기 만들려면은 그걸 뒷받침하는 정밀 공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중화공업 건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가지고 잠자던 대한민국을 깨웠어요. 박정희가 거의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비군 창설, 중화공업 건설이라는 일대 도박을 하게 되는 그 분기점에 그 자극을 바로 북한이 한 겁니다. 북한은 전략적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전략적 실수를. 자, 이게 참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는 뭐냐면 A를 연구를 하면서 쭉 하다가 보면은 그보다도 더 큰 연구를 하게 된다. 파생적으로 하는 그런 뜻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중화공업 건설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하면서도 잘 버티는 이유는 박정희 시절에 건설한 중화공업의 기반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수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1.11 사태, 잘못 건드린 거죠. 김일성이가 잘못 건드린 겁니다.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1.12 사태를 기념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겁니다. 1.12 사태를 기념하면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 앞뒤를 쭉 연결하면은 한국 현대사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29명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많은 병력이 동원됐는데 한 사람이 생포가 됐습니다. 김신조. 이분이 그 뒤에 목사가 됐죠. 이제는 완전히 방공투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신조로 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최규식 총경은 몰라요. 최규식 총경의 순직이 있었으므로 그 뒤에 군인들이 출동해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요 특공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규식 총경이 경찰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 특공대는 국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수상하게 여긴 형사 두 사람이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그들을 검문하면서 당신 어디서 왔느냐라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옆에 기관단총을 차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어디서 버스가 오니까 저 버스에 경찰이 타고 있다라고 응급결에 이 특공대에서 북한 특공대에서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목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대형사격, 그 다음에 군인이 나오고 해가지고 시가전으로 바뀌고 목표인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담을 넘어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31명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사람씩 잡는 작전이 펼쳐지는데 그때 김신조가 붙들렸습니다. 최규식 총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찰 부대를 데리고, 이분은 육사 출신인데 최규식 총경.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살아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박재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북한에 가가지고 이게 장성급까지 승진해가지고 한때 무슨 송이버섯 선물한다고 아마 김대중 노무현 이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좌파 정부 시절인데 한국에 와서 송이버섯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국에 못 오게 해야죠. 테러리스트인데 어떻게 오도록 합니까? 오면 체포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여명작전은 한국 이 특공 기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뭐 여러 가지로 요새 셀러리만화돼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하지만 지휘부가 딱 장교가 국가 지휘부가 딱 정확한 명령을 내리면은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영화를 미국 사람들 특공작전 영화를 봐도 투입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 죽잖아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1명을 고스란히 구출한 이 너무나 100% 완벽한 특공작전을 지휘했던 이명박, 김관진, 그리고 천영우 수석, 그리고 이 출동했던 최영함, 여기 몸으로 들어갔던 이 특공대원들, 이런 사람들 다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기념하지 않고 제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열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치매 걸려버립니다. 건망증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피하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선악 구분도 못하게 되고요. 진위 구분도 못하게 됩니다. 저는 매우 국방장관, 합참의장, 보훈처장, 해군참모총장 이런 분들에게 오늘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럴 때는 정부를 대신해서 성명서 하나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역사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